체크인스탁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도 많지만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는 이 내부에서 나오는 모멘텀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국내에서 어떤 부분들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이번 주는 이 청문회 위크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 국회에서는 청문회와 관련된 내용들, 기사 수도 이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이 잡을 만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지, 아니면 그 밖에 뭐 이번에 행정부라든지 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내용들, 정책주 랠리 어떤 쪽으로 좀 지켜봐야 될지. 김민주 전문가님, 요즘 주목하고 계신 정책주 있으신지요? 아니면은 앞으로 좀 연속성이 나올 만한 정책주요? 네, 뭐 지금 그 정책주의 본질이 무엇인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세분화 짓고 있습니다. 정책주가 지금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눠보는데, 첫 번째는 소비주. 이게 이제 내수 경기 부양책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 가장 이게 큰 건데, 이제 상법 개정이죠. 자본시장 개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내수시장, 자본시장,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이 STO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에 대한 변화, 예를 들어 뭐 디지털 화폐의 변화를 좀 주고자 하는 세 가지 분류로 좀 크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산업 부분은 사실은 국내 정책 드라이브가 걸려서 갔다고는 보기 좀 어렵죠. 뭐 엔터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원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뭐 관세 무풍지대 해외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되지, 내수나 국내 정책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시장의 랠리의 본질은 정책 리포메이션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개혁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다 보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가장 큰 게 여러분들 화면에 나가고 있듯이 상법 개정이라고 이제 보는데, 지배 구조 리스크 완화와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뭐 오로지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뭐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STO인데, 뭐 금융시장 디지털화를 해보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히 그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어찌됐건 그 새로운 자본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정책주 안에 여러 가지가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데 구조적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의 그 첫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뭐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 소비 쿠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구조적 변화라고 보기 어렵죠. 계속 뭐 소비 쿠폰 줄 수 있는 거 아니고,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내수 경기가 폭망으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 또는 뭐 약간 자영업자들 도와주기 위한 방편으로 소비 쿠폰이 가는 것이지, 이것이 정책의 구조적 변화,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하는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답이 나와 있죠. 이런 소비 쿠폰 관련된 주들은 일정 부분 재료 소멸 때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 정리해드리고, 핵심 키워드는 밑에 두 번째에 있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인 것 같고요, 무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부 정책의 방향성,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혁신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SK에서 죄송합니다, 조사를 했었는데 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5가지의 카테고리 그래프가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금융시장 혁신이 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주주환원책 배당이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법 개정의 골자를 보게 되면 뭡니까? 저거를 해내겠다는 거잖아요. 좀 장기 보유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어떤 절차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장기 보유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 목록에 여러분들 정말 웃긴 게 국내 시장에 단타라는 목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 단타를 너무 많이 해서 국내 시장 투자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항목도 있었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정부 정책이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고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 개선되고 이런 것보다도 기대감이고 어떤 지배구조의 리폼과 자본 효율성 개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정부 주도 정책 드라이브, 지배구조 개혁 중에 결국은 국내도 중요하지만 제3자,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거버넌스 개선 스토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핵심인 것 같고요.
아이러니하게 그 내용이 어제부터 나왔죠. JP모건의 5,000p, 뭐 약간의 현 정부의 대통령의 그 대답을 도돌이표하는 뭐 자기들 생각, 우리가 봤을 때 뭐 4,500이다 이렇게 제시했으면 좋았겠지만 5,000포인트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금융위가 그 STO 스테이블 코인 가이드라인 발표 위에 관련 법안도 추진 중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침에도 자본시장법 플러스 전자증권법 개정안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국회 소위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KT, 두나무, 카카오페이 증권, 삼성증권 등이 STO 관련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은행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약간 증권사, 은행, 금융기관 쪽으로만 좀 혜택이 있는 듯한 뉘앙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보안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같지 않습니까? 전자결제라든지 여기는 좀 빠져나가는 것 같고 단지 그 STO 제도화에 관해서는 저도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본시장 혁신의 테마이라고 보는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가는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꼭 화두에 두시고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STO 관련된 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봐야 되는 위치가 왔고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크립토 위크라고 하죠. KBW와 같이 이 내용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데 그렇겠죠. 증권사 플러스 이제 가상자산 관련주가 단기 재부각되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 재부각되는 그런 기대감 모멘텀주는 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책과 정부 의지에 따라서 중장기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상법 개정은 뭐 이미 기정사실한 것 같고요. 여기서 구체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여러 대기업들이나 경제단체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협력안을 이끌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주가는 사실 일본의 뭐 10년치에 걸릴 그 기간이 10년 정도 걸릴 기간이 3개월 만에 주가가 다 올라오는 기염을 좀 토했고요. 실제로 그 증권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일본이 10년 동안 해놨던 것을 우리나라는 불과 몇 개월 만에 기대감에 따라서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지금 뭐 조정이 기다린 조정이 안 나오잖아요. 추경 매수를 할 때는 이게 가장 큰 정책 드라이브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떨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주사든 금융주주든 고배당주든 내가 올라탔는데 계속 가면 좋죠. 떨어지면 받아야 될 자금이 있는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쪽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장기 투자의 관점은 리스크가 있으니 안정감을 좀 가미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스테이블 코인은 가야 되지 않나. 뭐 하나 더 곁들이면 네. 소비 쿠폰 관련 정책 드라이브들은 금주에는 좀 마무리를 1차 매도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최근에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세 가지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소비 쿠폰 관련해서는 수익 내신 분들은 이제 좀 마무리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시장 영향 제한적일 것으로 봐주셨고 STO 쪽은 계속 재료 이어지지만은 트레이딩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마지막으로 상법 개정안은 큰 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여기다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셔요. 그러면은 이사님은 정책주 어떤 방향으로 좀 전략 세우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지나간 정책주에 대해서는 김민주 전문가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 빼고 그냥 오늘 나올 만한 내용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뭐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테마가 아닌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테마주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제자리거든요. 결국 뭐 급등했다 급락했다가 제자리인 양상이기 때문에 매력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이 이제 청문회를 한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의 그 서면 질의 응답에서 이미 IRA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반도체와 2차 전지 생산과 관련돼서 우리는 그동안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이익도 안 나는 기업에게 어떻게 세액공제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직접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게 산자부 장관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후보자의 입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뭐 원전이 뭐 우선이다, 뭐 그다음에 뭐 신재생 우선이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출신인데 뭐 원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재생도 해야 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믹스 전략에 적극적으로 뭐 부응하는 그런 답변을 내놨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여전히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ESS와 관련된 추가 연내 수주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2차전지 쪽의 일부 종목군들도 움직일 가능성,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 단위의 수주에서 국가 기여도를 넣음으로써 중국 업체들을 싸그리 이제 밀어내는 그런 효과까지 봤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정책도 조금 신선한 걸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얘기 다 나왔던 뭐 상법 개정, 제가 뭐 장담하는데 상법 개정이 그랬던 만큼 나머지 법안도 지금 뭐 김남국 의원의 발의로 얘기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도 그대로 될 가능성 굉장히 낮다. 합의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톤을 낮추거나 아니면 수정돼서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9월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안의 통과는 아마 9월달에 될 텐데 먼저 너무 섣부르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존의 테마주보다는 좀 새롭게 나올 종목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집중하시는 게 저는 뭐 전략적으로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 기간이죠. 여기에서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될 만한 부분들 이렇게 같이 좀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요즘 들어서는 이 해외에서 어떤 이슈가 와도 국내 이슈가 좀 덮어버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말 그대로 뭐 실적 시즌 접어들었는데 아직 초입이라서 그런지 시장의 포커스가 뭐 실적이나 해외발 뉴스 이런 것들보다는 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정책주의 순환매 양상이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인가? 전문가님 시각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정책주 드라이브는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네. 그 순환매가 지금 여러분들 대선 끝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아,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제가 어제 체감상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이런 말씀 드리니까 깜짝 놀라세요. 선거 그렇네요. 6월 3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네, 여러분들 1개월 이제 좀 넘었습니다. 예. 주가가 그래서 아까 일본이 뭐 10년 동안 그 어떻게 보면 제도적 절차를 거쳐서 그 증시 그 부양을 했던 부분이 우리나라는 아직 뭐 사실 다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뭐 상법 개정이 당장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공포도 안 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3개월 만에 다 반영되면서 주가에 올라왔는데 구조적으로 변화가 된다고 봐요. 어찌됐건 뭐 상법 개정이 이사님 말씀대로 톤다운이 좀 될 수 있겠죠. 처음에 큰 거를 내놓고 협의를 해서 될 수도 있는 노릇이고, 아니면 저는 그대로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태나 이런 태도 스탠스를 보게 되면 그냥 뭐 무시하고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상법 개정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구조적 변화라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들이 뭐 뒤에는 안 나오겠습니까? 뒤에도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만큼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전략으로 솔직히 외부가 중요한 게, 자동차 이런 거 보십시오. 자동차 반도체 기업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어저께 이사님 때문에 자동차를 좀 열어봤거든요. 네. 구미가 싹 땡기긴 하는데 상당히 이제 겁나죠.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저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질 걸 겁내고 이렇게 진입을 못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그렇게 매력적인데도 그 펀더멘탈적인 요소, 관세에 따른 어떤 노이즈 이런 것들이 상단을 제한할 것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좀 드는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나서서 잘 협상을 이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수나 이런 해외 쪽, 외부 쪽을 보게 되면 정책 드라이브들은 계속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구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들만 오래 갈 수 있다. 그것이 선반영되었건 어찌되었건 눌림목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런 소비 쿠폰들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펀더멘탈을 연결해서 그냥 단기로 끝내시고, 좀 길게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가격 조정이 들어왔을 때 낮은 가격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사야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추격 매수만 좀 자제하면 된다. 단지 결론, 정책의 순환매들의 계속 집중도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에 집중해야 될 이유 여기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시선이 머무는 섹터 어떤 쪽일지 먼저 이사님 알려주세요. 네, 오늘 또 월간 단위로 계속 나오고 있는 대만 테크 동향을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은요? 저는 오늘 좀 특이하게 조선 기자재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조선 기자재 거의 매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조선 기자재 약간 갸웃하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대만 IT 동향
바뀐 내용들, 업데이트된 변화가 좀 있나요? 근데 이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뭔가 힘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빠지고 같습니다. 있다. 왜냐하면 지금 6월달까지 5월달까지 너무 달려온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6월달을 딱 들어서니까 뭔가 좀 힘이 빠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이제 풀인 효과는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TSMC의 성장 속도가 둔화된 것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4월까지만 봤을 때는 6월 달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 컨센서스를 넘어선다라는 게 이제 기본 전망이었는데 6월 달에 성장이 훅 빠지면서 원래 봤던 밴드의 상단 정도에 만족하는, 물론 이것도 대단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뭐 신고가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 AI 시장이 뭐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 불붙고 있는 그 기대감에 비한다면 조금 뭔가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건 PC 시장과 서버 시장은 성장하긴 했는데 이건 YOI 단위로 그렇다는 것이고, MOM으로 보면 이것도 이제 성장 속도가 훅 빠진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말씀드릴 때 PC가 이제 급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C도 MOM으로 보면 둔화되는 그런 양상,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도 한 10%대로 확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T 쪽에 불어왔던 이 대만의 가장 민감한 이 방향은 일단은 조금은 둔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여러 신제품들이 또 나오는 뭐 하반기 정도나 뭔가 되어야 다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관세를 앞두고 확 당겨갔던 그런 풀인 효과는 일단 6월 달 들어서는 속도 조절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7월 달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또 이 관세가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8월 1일로 네. 결정이. 그래서 뭐 개별 국가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8월 1일로 뒤로 쑥 밀리면서 7월 달에도 또 풀인 효과가 있을까라는 뭐 그런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반기에 생각보다 좀 많은 물량들을 당겨간 게 있기 때문에 이 IT 쪽에 가장 앞단에 서 있는 대만 쪽에서의 동향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여부는 계속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는 또 우리나라 국내 IT 종목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니까 같이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조금은 속도가 둔화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IT 테크 동향인데 살짝 힘이 빠졌다 이 얘기를 좀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게 좀 전에 나온 소식이어가지고 아마 이사님도 업데이트가 안 되셨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요 이 수입 드론과 반도체 소재 등의 국가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반도체 소재라는 측면에서 눈길을 좀 사로잡거든요. 거기다가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세 부과에 대한 이게 사전 조사 과정이다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던데, 오늘 반도체 소재 쪽이나 뭐 IT 쪽 영향을 좀 받을까요? 글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으로 가는 그 반도체 소재에 있어서 예. 미국이 그걸 뭐 거부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소재 미국향 수출이 있다면은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수출하는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드론과 관련된 부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 1위 드론사인 DJI를 막기 위한 전략인 것이지 우리와 뭐 큰 영향이 있을 만한 그런 요소는 없고, 우리는 아시다시피 드론을 지금 잘 못 만듭니다. 뭐 이스라엘과 뭐 중국 정도가 가장 앞단에 서 있고, 미국도 드론과 관련돼서는 뭐 첨단 기술 이런 쪽은 조금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술이 있다고 한들 만들 수가 없어서 대부분 뭐 중국 쪽이 워낙 앞서가고 있는 양상이니까, 지금 뭐 관련돼서 언급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일부 일본 소재업체들이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국내 기업들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영향이 있다면 이제 한솔케미칼 정도, 그래서 한솔케미칼을 포함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 정도는 뭐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호가상으로는 특별히 나타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장 반응 나오면 또 체크해 보겠고요. 다음으로는 조선 기자재입니다. 이쪽 섹터 종목군들이 뭐 21선, 많게는 61선까지 많이들 밀려 있더라고요. 어떤 관점에서 주목하세요? 일단 뭐 빅3 조선사가 있는데,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또 뭐 계열사인 현대중공업 등등 하나오션까지 이 빅3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뭐 삼성중공업 정도가 좀 주목을 끌고는 있는데 그 도통 안 주더라고요, 위치 자체를. 제가 원하는 위치에서 사고 싶은데 기회를 주지 않고
조선 쪽에서 저는 투자를 하고 싶은 의향이 별로 없으니 매매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제가 원하는 가격도 안 오면 높은 데서 좀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가 매수에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빡빡하거든요. 추가 매수 여력이 없습니다. 요즘에 네. 거의 자금이 남아있는 게 뭐 주식 비중이 거의 100%인 상태라서 그렇기 때문에 기자재 쪽에 좀 고개를 돌려봤는데 화면에 나가고 있듯이 이제 IMO 환경 규제 본격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 계속 수요가 급증하는데 노후 선박을 클락선 리서치에 들어가서 신조선가 그러니까 뭐 신형 선박으로 만들어도 좋은 거지만 중고 선박 가격이 계속 좀 뛰고 있고요. 어찌됐건 노후 선박이라는 게 뭡니까?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죠. 아무래도 소모품들은. 그래서 저는 기자재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트렌드가 방산, 선박의 융합 트렌드거든요. 미국에서 쏘아 올린 이제 뭐 잠수정 MRO 이런 부분인데 잠수함 특수선 분명히 하나오션에서 이제 MRO 수주 부분이 있는데 방산 기자재로 공급이 좀 확대되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트리거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알래스카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LNG 운반선 등등 뭐 이산화탄소 운반선 발주 확대가 됐을 때 여기에 또 부품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기자재들이. 그리고 어찌됐건 해운업이 지금 여러분 회복 기조입니다. 워낙 그러니까 그 제가 회복 기조라는 것은 뭐 H&M 이런 것들 워낙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워낙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았다가 조금 그냥 살아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다 좀 올라온 기류인데 이때 보게 되면 여러분 해운업이 또 회복되게 되면 유지보수 시장이 또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건 기자재 업체들이 아직도 그렇게 밸류에이션적으로 크게 뭐 높은 쪽들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제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17%대거든요. 여기가 이제 밸류가 선행 포워드로 이제 한 20배가 좀 넘어가는 쪽인데 지금 뭐 조선들 20배 안 넘어가는 종목이 있나요? 다 비싼 쪽이지 않습니까? 뭐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을 제외하고 나면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하나오션 이런 거 가서 밸류 보면 기가 찰로 오르신데 기자재 쪽은 좀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행조 쪽으로 좀 고개를 돌려보니 한국화본과 동선화인텍이 있는데 최근에 62동 평균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동성화인텍도 62동 평균선을 뚫고 거의 241선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들을 보게 되면 올해 실적들이 다 좋죠. 영업이익률 10%가 넘고 본행조 쪽도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글로벌 발주가 좀 재편된다면 이 재편이라는 건 LNG예요, 여러분들. LNG. 재편된다면 한국 기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역시 이제 관심 있는 쪽은 동성화이텍, 한국카본, 현대마린, HD 현대마린 솔루션 두 개를 더 추가한다면 한화엔진하고 현대힘스까지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조선 기자재는 또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시각으로 섹터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이사님 먼저 알려주세요. 네, 오늘 반도체 쪽에서 저도 찾아봤는데요. 두산 테스나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사님은 전문가님은요? 저는 오늘 뜨끈뜨끈한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준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한 종목씩 나왔는데 반도체 상당히 종목 많은데 그중에서 두산 테스나를 골라주신 이유 궁금합니다. 네, 뭐 최근에 오른 게 별로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두산 테스나는 결국은 이 테스트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갤럭시 플립 7에 지금 엑시너스 2500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2500과 관련돼서 누가 테스트를 했을까? 아마 두산 테스나가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CIS, 두산 테스나가 원래 테스트하고 있는 것 중에 이 반도체 그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 CIS 이 센서도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뭐 2억 화소, 5천만 화소, 뭐 1억 화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두산 테스나가 일감을 늘리면서 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캐펙스도 증가하고 감가상각비도 앞에 이제 캐펙스 때문에 같이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두 가지 모두 올해를 기점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캐펙스도 줄어들고 감가상각비도 줄어드는 해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면 지금 밸류밴드상 저점에 거의 와 있는데 이익이 돌아설 만한 일감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감가상각비나 비용 쪽에서의 감소 요인도 있으니 그러면 지금 밴드 하단에 있는 것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엑시노스 2500에 성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엑시노스 2600으로 이어질 거고, 그러면 엑시노스 2600에 대한 시스템 물량들은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만한데 주가는 오른 게 없고 밸류밴드 하단에 있다. 매수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테슬라 왜 봐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한 차례 좀 지난주 들썩이나 싶었는데 연속성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전문가님, 제약바이오는 자주 주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이 종목 보신 이유는요? 네,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스몰캡 종목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뭐 간간히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에이프릴 바이오하고 GI 이노베이션 정도, 맞아요. 그다음에 한올바이오 파마 이 정도 했지. 뭐 제약바이오는 좀 대형주로 했을 때 저는 기대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형주만 주목하고 있는데 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좀 잡아주시면 수급표거든요. 이번 달에 누적을 보게 되면 개인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인내심이 좀 한계에 오고 있어서 너무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 물량들을 고스란히 외국인들이 지금 받아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뭐 어제 그제는 좀 대량 개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약간의 좀 그 매도가 있었지만 3거래일 전만 보더라도 796억을 사가는 이런 기염을 좀 토했거든요. 최근에 이번 달에 좀 삼바의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되면 확실히 좀 개선이 됐어요. 누적으로도 좀 올라가고 있고, 결국 이제 100만 원 지지라인의 기술적인 타진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여러분 뭐 싸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뭐 싼 기업들 크게 많이 없는데 적정 밸류로 받고 있어요. 뭐 60배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업이익률 제약바이오에서 30%가 넘어가는 기업이 예전에 뭐 셀트리온이 조금 이름을 올렸지만 지금 20%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익 모멘텀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으로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무거웠던 그 60만 원, 70만 원대가 오랜만에 움직여서 90만 원, 100만 원 박스권으로 갔단 말이죠. 돌파하고 나서 이제 120만 원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는데, 이번에 이제 가격 조정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격 조정을 받을까라는 계속 생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우선 이제 100만 원 박스권 상단의 지지력 테스트를 가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다지기가 끝나고 나면 주가는 스무스하게 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사실 여기도 먹거리가 없는 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반기 때. 그리고 어찌됐건 지금 5공장. 여기까지 다 뭐 풀가동이라는 소식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이 자료들이 와전된 게 좀 많던데 풀가동 쪽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2공장, 3공장 풀가동이고요. 4공장까지도 거의 풀가동 들어갔다가 멈췄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위탁 생산, 그죠? 글로벌 빅파마 장기 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 개발 CDO죠. 여기 이제 사업 확장인데 수익 모델을 상당히 삼바 쪽에서 다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하고 좀 다르게 나가는 것 같고요. 바이오주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가장 안정적인 실적이다. 삼바의 가장 뒷배가 무엇이냐? 가장 안정적인 실적이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금리 환율 방어에도 강점이 있어요. 단지 최근에 왜 제약바이오가 잘 못 갔느냐? 이 상법 개정 기대감 때문에 지주사 쪽으로 막 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약바이오가 자사주가 없다든지 자사주 소각을 안 할 거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포부를 밝혔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노이즈가 있어도 준비 다 해놨고, 우리도 앞으로 자금 얼마 준비하고 자사주 소각 어떻게 해가고 주주 환원책 어떻게 하겠다. 삼바도 가능한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100만 원대 지지라인 조금 우리가 확인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만약에 100만 원이 깨지면 다음 박스권 하단은 90만 원이기 때문에 가격 레인지 범위는 꼭 알아두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종목 과연 토마토 AI는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참고해 보시죠. 네, 오늘은 좀 차이가 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 두산 테스타가 3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수급 밸류 3박자가 다 고르게 갖췄다. 이런 평가 상당히 토마토 AI에
분석치고는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7 나왔고요. 그리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저평가 기반 그리고 또 신산업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실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시켜주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3, 7대 3의 비율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